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 짚어보면서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한 주 저희 방송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신 덕분에 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저희가 기가 막히게 신점을 내려받았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또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또 움직임들을 시원하게 뿜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또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전략과 일치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옆에 계신 무 선생님 만나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지난주에 이 LG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M&A 이슈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분명 이쪽 전문가 후배분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좀 규모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KG ETS 괜찮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월요일에 좀 저가를 형성하더니 화요일에 상한가 갔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희 시청자 댓글 중에 300주 샀다고 저희 방송 보고 또 김정국님이 후기를 남겨주셨고 따솜님은 너무 늦게 봐서 못 샀다고 너무 아쉬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KG ETS 일단 뭐 저희 카페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바로바로 뭐 수익 실현 전략을 세워주시긴 했는데 M&A 이슈가 있다면 아직 상승의 기운이 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4, 5천 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갔잖아. 그러면은 대충 7,000원에서 7,500원? 그 정도 변동 주면 다시 들어가고. 이거는 KG그룹이 지금 현재 거기도 뒤지면 이데일리 출신 아나운서로서 이데일리 거쳐갔죠. 이데일리에 거기에 따님이 계셔. 그러니까 그 따님이 요새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 약간 음식, 그 할리스인가? 그것도 인수하고. 그래서 이데일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원래 3월 달에 매각이 나왔었어. KG ETS가. 근데 이제 뭐 안 한다 무산됐다가 또다시 이제 그 LG상사의 폐기물 이런 거 나오니까 또 여러 가지 연골고리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직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M&A가 나오면 추정 루머가 무지 많이 돌아요. 카더라. 카더라. 주가는 카더라 때 움직여. 묘하게 기아 아니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진폭이 무려 30에서 50이나 돼. 근데 사실 이 종목도 확실하게 결정이 난 건 아닌데 월요일 저가 기준이 6,870원에서 목요일에 13% 또 상승을 해서 총 47%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아직은 뭔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변동성을 좀 주면서 투자를 또 해봄직하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끝이 났나요? 아니야. 7,000에서 7,500원 다시 사자. 7,000원에서 7,500원이면 다시 사자. 자, 그리고 10,000원만 넘으면 때리자. 그러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자. 그리고 뭔가 폐기물 처리해서 사이즈가 이게 제일 만만하고 또 Y 인텍을 해봤는데 Y 인텍은 내가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우리가 그때 방송하면서 제가 기억에 KG ETS 아니면 YN텍이 괜찮다라고 하셔서 저는 또 기가 막히게 YN텍에 이렇게 찐뽕을 했죠? 대단하세요. 찐뽕을 했는데 YN텍은 안 가고 KG ETS가 갔어요. 그러니까 얘기 좀 해줘. 뭘요? 네가 산 거 그럼 피해 다니게. 네. 코스피 200이라니까요. 제 종목에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지수가 갇혔나? 그래. 지수가 그래서 저 때문에 갇혔나 봐요. 그럼 선생님 YN텍을 저처럼 좀 베팅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이거는 뭐 실적단이나 굉장히 좋고 적극적으로 자꾸 후계구도 이것도 투자를 하셔. 그리고 성장성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 투자 세상은 이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순환 주도주로 될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요번에 18,000원에서 오히려 15,000원까지 빠졌거든. 120 이상. 요거는 뭐 15,000원과 20,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변동성을 이용하는 매매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때 DLELC 하면서 강성부 펀드가 빠져나갔고 오히려 한질칸 싸움에 조금 더 집중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한진칼 안 팔았으면 갖고 계세요 일단 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대한항공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한진칼도 주가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5월 17일에 12% 이상 좀 급등을 했습니다. 자, 대한항공도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해운, 항공, 뭐 운송 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앞으로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거는 트레이딩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5만 원 떨어진 칼라 잡고 근데 6만 5천 원과 7만 원 사이는 매도 같아. 한진칼?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진짜 대한항공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대한항공.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그 백신의 속도 그리고 진짜 그 백신 여권, 여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간 장기 추세로는 괜찮다고 봐. 왜냐면 이제 뭐 도쿄 올림픽이야 여전히 좀 불확실히 먹지만 동계 올림픽 북경 정도 되면 나는 좀 뭐랄까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고 모이고 막 이런 게 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 같아서 그리고 북경 동계올림픽 때는 북경이 정책적으로 또 이슈화시켜서 이용해 먹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 이제 뭐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나 또 유통소비나 물류나 그냥 그게 내년도 2월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출렁거리면서 우상향 대신 각도는 그렇게 급하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한 25도 각도 그렇게는 움직일 것 같아요.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이지만 짧게 봤을 때는 좀 답답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거다. 25도 각도라는 감각이 뭔지 알아? 25도. 45도, 25도. 옆으로 기는 거죠. 근데 그게 수익률 보면 25도는 3개월에 20, 30%야. 45도가 한 3, 40, 3개월에. 60도가 60에서 100%. 요 차이야. 그러니까 이 60도 각도와 45도 각도와 25도 각도는 25도 각도로 3개월이니까 매일 일주일 보는 사람은 그냥 노상 똑같이 보여. 그럼 오히려 좀 직장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를 계속해서 뭐 볼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종목도 괜찮네요. 아니지. 직장인 사람들이 그게 내가 안 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볼 때 많이 올라가라 말하는 거지. 막 이런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말아라. 뭐 이런 거지. 사실 수익이 완만하게 원하는 사람은 없어. 없어. 빨리 오르고 떨어지지 않길 바랄 뿐. 참, 그 투자자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투자자니까요. 내가 투자 인생 10년이 넘었는데. 그 짬밥 10년에 아직도 그렇죠. 참 답답하다. 하지만 제가 또 선생님의 고수스매를 자연스럽게 녹이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또 최근에 저희 댓글 중에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주도주로 부상을 하고 있는 해운조선 좀 짚어달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저희는 뭐 H&M, 페노션 이미 다 수익을 내고 다른 섹터로 이동을 했지만 H&M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MSCI에 편입이 되면서도 다른 종목들보다 끊임없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떤 사람들은 폭탄 돌리기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가는 놈이 간다 라고 하는데 사실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또 내가 안 들어가면은 더 가고 들어가면 그게 고점이고. 나는 안 할래. 5만 원은 진짜 부담스러워. 5만 원. 45,000원에서 요번에 5만원 찍고 딱 힘들었거든. 나는 3자 보이면 살래. 근데 선생님 이 이야기 되게 위험해요. 왜? 5만원짜리가 3만원이 되면 지금 H&M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떨어진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겁을 먹을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3, 4천원부터 시작한 거야. 3천원짜리가 5만원 갔으면 거기에 한 반도 조정할 수 있지. 그러면 2만원, 3만원도 갈 수 있어요. 이런 변동성은. 그러니까 이런 급등 종목들은, 뭐라 그럴까. 각도가 꺾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게 각도가 60도 각도로 가는 그래프거든. 네. 그러면 20일도 타치하면 안 돼. 5일선만 타고 가야 돼요? 5일선만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매매한 트레이딩 지금 가격대 위치에 심장이 상당히 든든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5일선 아니면 끊는 단가를 딱 정하고 들어가시고 금액을 여기서 크게 하는 사이즈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 그냥 3자 보면 그때부터 이제 분할매수 하겠는데 지금 45,000원과 55,000원 사이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오히려 선생님, 페노션이 그러니까 해운주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HMM의 주가가 너무 부담스러운 위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요게 각도가 45도 될 때까지 위에서 한 6개월 이렇게 기간 조정하면 네. 그럼 그때 다시 볼래. 그럼 페노션은 지금 오히려 좀 매력적인가요? 오히려 페노션이 7,000원 아래에서는 매력적이야. 오히려 페노션은 그러니까 페노션이 지금 가격대나 부담감이나 뭐 전체적인 시장 사이즈로 보면 한 6,700원이거든 지금. 이것도 3,000원 단에서 시작해갖고 7,000 우리가 7,500원 이상에서 팔아라. 그러면 한 6,000원과 6,500원에서 날 사라. 그리고 7,500원, 8,000원 팔고 6,000, 6,500원에서 여기서 지그재그를 하면서 분기 실적을 한 번 더 볼래. 그러니까 1, 4분기에서 2, 4분기. 그러면 대충 7월 달 말까지. 그럼 7월 말이면 아직 몇 개월이야. 지금 5, 6, 그러니까 5월 달 지나가면 6, 7. 두 달 정도, 2달 동안 이후에 뭐라 그럴까? 이게 좀 그래도 이것도 각도가 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지그재그 이격 축소를 좀 하는 과정, 그리고 물량 소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HMM과 이거를 그래서 내가 요럴 때 쓰는 방법이 있어. X축, Y축 놓고 HMM 놓고 여기 페노션 놓고 매일 선을 커.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거야. HM이 급격하게 조정하는데 페노션이 거래량을 증가하면서 하단을 지지해. 그때 좀 많이 들어갈래. 그럼 선생님, 우리가 지금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황 전체로 봤을 때는 어때요? 해운조선업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뭐 보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스웨즈 운하 선박 자초 사건 이후로도 계속 오름세를 보여주는데 발틱 운임 지수도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선생님 항상 말씀하셨듯이 이런 물류의 시대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앞으로 더 이렇게 더 좋아질까요? 당연하지. 10년 간다, 10년. 물류의 시대는. 앞으로 10년이요? 그럼. 그럼 지금 1분기 성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2분기 실적도 좋다고 전망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페노션은 그 10년 갈 거에 한 3년은 미리 간 것 같아. HMM은 몇 HMM, 년간 그리고 HMM이, 네. HMM 내가 말 실수해서 10년 목표에 3년은 미리 갔고, 페노션은 1년 미리 갔고. HMM은 좀 빨리 갔네요. 빨리 HMM. 갔고, 그러니까 좀 실적도 들여다봐야 되겠고, 그럼 페노션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지금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HMM이 크게 하락을 하는데 하락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면 업황 자체로 그러면 괜찮을 것 그리고 같다. 지금 시대는 북극해 항로, 그리고 약간 물류의 시대가 이게 패권 경쟁에서 미국 주도의 물류에서 중국 주도의 물류로. 중국 주도의 그 해양 일대일로라든지 중국 주도의 물류로 좀 바뀌는 것 같아. 근데 미국은 그걸 가만두지 않겠죠. 가만두지 않겠지. 그러니까 노상 싸우겠지. 그 충돌이 센카쿠하고 대만하고 지금 계속 충돌해갖고 이 충돌을 이용하고 있는 뭐랄까 그 ETF 펀드들이 대만 공격한 거고 그러는 것 같아. 그 틈새 이용해서. 그래서 변동성 계속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물류는 10년 주도자. 그러면 이미 오를만큼 올랐는데 HMM이나 페노션 말고 우리가 볼만한 종목에 선생님 새로 발굴할 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10년 주어주면 HMM은 20만 원 목표야. 그런데 3,000원짜리 5만 원을 먼저 갔어. 그럼 1년 정도는 3만 원, 5만 원에서 좀 쉬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단계 랠리 줬잖아. 그럼 옆으로 지그재그 한 다음에 다음 랠리가 필요한데 이게 1년, 그 다음에 다음. 그러면 한 지금 21년 5월이니까 2022년 5월에서 2025년 사이에 또 그때쯤에 이제 우리나라 다음 정부의 색깔, 시진핑이 또 북경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되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그때 보면서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의 또 변화
물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막혔던 게 뚫리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 막힌 거는 뚫린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뚫려? 남북 간에 이게 뚫려봐. 그럼 이 물류는 어마무시한 물류야.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남북한의 물류가 뚫렸을 때 수혜주, 뭐 현대로템, 현대 로템이냐 또 현대 그 엘리베이터, 아난티. 이런 거. 내가 그거를 보고 막힌 거는 뚫린다. 이거 절대 불변의 법칙이야. 시기를 몰라서 그러지. 그렇죠. 언젠가에 큰 호흡에서 봤을 때. 아니 근데 우리 탈원자 한전기수 같은 거 봐봐. 어마무시하게 빨리 갔잖아. 맞아요. 선생님 엄청났죠. 우리 2022년 후반을 봅시다 했는데 벌써 그냥 한전기술, 한전 KPS.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봐. 종전선언이 되는 거야. 갑자기?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런 거 아니야. 1950년도 휴전 협정 맺은 게 아직도 휴전이잖아. 그쵸. 이걸 국제법상으로 일단은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우리나라, 그 다음에 북한 일단 종전 선언을 하는 계기는 나는 이번에 시도를 할 것 같아. 요번 정부 막판이 안 되면 바이든 정부도 그걸 원하는 것 같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치. 약간 야 니네 이제 종전해 약간 이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선을 거놓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종전을 하고 바이든 정부는 중국 대만 앞으로 이게 전선을 앞으로 이렇게 가고 또 중동 그 남태평양 다이아몬드 그래서 중동을 다 뺏겼거든. 지금 보면 카타르하고 사우디하면 다 이게 중국판이에요. 옛날에 여기가 다 달러 베이스판이거든. 옛날 사우디 왕세자 왕하면 다 달러 미국을 바라보게 했는데 요새는 중국 바라보기. 그리고 지금 사우디의 네옴이라고 하는 스마트 시티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드는데 그걸 아람코 집은 1%를 팔아야 되거든. 1%가 그러니까 1.7% 상장시킨 게 전 세계 상장 2위가 된 거야, 시가총액. 1.7%가. 돈은 그렇게 벌어야 돼. 대단하지? 네. 제 1% 종목들은 아기자기한데 세계자 1%씩 0.8% 이런 애들 아기자기한데 가지고 있는 거 1.7% 상장한 게 전 세계 시가상위 1등.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하긴 예전에는 이 남북 전쟁이 미국과 중국 그 러시아 이쪽의 패권 경쟁에 그 전방이었다면 지금 미국은 중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한반도를 좀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네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 내역관의 입장은 종전선언한 다음에 쟤네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뭔지 알아? 저 신의주나 북경에다 그 앞에다 갖다 놓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중국 접전에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선이 어떻게 돼? 바로 코앞으로 가는 거야. 대만. 근데 선생님 북한은 중국하고 혈맹이라고 해가지고 관계가 더 쫀쫀한데 어떻게 미국에 그게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지만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혈맹 관계다 그러는데 북한의 지도자 입장에서 제일 배기 싫고 징글징글한 게 중국이라고. 나는 이미 혈맹은 상관이 없는데 윗세대 그거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6, 70살 산 부부야. 아주 그냥 징글징글한 거야. 아니야 사랑으로 함께 살 수도 있죠.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랑으로 하겠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 연배가 높으시고 부부가 같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죄송합니다.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은 함께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조론하고 싶을 거야. 빙글빙글해. 그냥 각자 좀 살자. 북한이 중국과 조론하고 싶을 거라고. 북한이. 네. 왜냐면 자존심이 무지 상할 거라고. 북한 입장에서는. 왜냐면 자기네들이 달러 베이스하면 노동력을 팔아갖고 해야 되는데 중국이 어떨 때는 석유 끊고 그 코로나 끊고 그래갖고 봉쇄해버리고 그리고 이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또 괴롭히고 인신매매하고 이러는데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그나마 중국의 그 뒷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것들의 관계가 이렇게 그 에너지에서 그나마 그래도 중국 혈맹 관계 이러지만
만약에 종전선언하고 비즈니스 툴이 한국하고도 되고 미국하고도 되고 자기네들 먹고 사는 거 같은 거 석유라든지 간단히 얘기해서 석유나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미국이 원산에서 배달해서 주는 거야. 우리나라도 주고 이런 세상이 돼봐. 그러면 중국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근데 선생님, 사실 이제는 요즘 한 10대는 또 이런 전후 세대 그런 반공교육이나 이념교육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그런 지도부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못 살고 힘든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중국과의 그런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이런 거기에 빗대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국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더 교류를 해야겠다라는 파도 분명히 있겠네요. 당연히 있지. 그리고 지네들 핵 있잖아. 네. 돈은 없지 핵은 있다고. 그러니까 핵 있는 나라로서 가오잡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협상 테이블에서는 절대 핵 포기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비핵화로 바꿨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정부가 다음 정부가 일단 분명히 종전선언이라든지 옛날 그 갖다 얘기해서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판문점 선언 이런 것들의 이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번에 바이든 정 분명히 이제 21일 이제 내일까지 해서 나오는 거 봐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종전선언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또 이 북한의 그 뭐랄까 원조?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 뭐랄까 꼬시는 정책. 햇볕 정책. 햇빛 정책보다 이렇게 배고픈 거 이렇게 이거 갖고 가 하면 대화하면 요거 줄게. 뭐 이런 것들이 나는 미국도 투트랙 전략으로 제시할 거고 우리도 제시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이제 북한의 반응이 어떨 건가. 근데 저도 미국하고 우리는 우호적으로 야 이렇게 니네가 원하면 지원할게. 우리 대북 유화적으로 하자 할 텐데 북한은 아무 얘기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얘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노코멘트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그건 싸우자는 거죠. 아니야. 미사일 쏘는 거는 그냥 니네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거절의 뜻을 한번 이렇게 쏘는 거야. 얘 대항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 그래도 야 우호적으로 하자는데 야 먹을 거 필요 없어. 근데 그게 혹시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면 중국을 의식해서 한 걸 가능성이 아니 중국이 뭘 줘야 가겠지? 아니 굶어 죽는데 중국 아무것도 안 주는데 또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들여다보면 우리도 상상을 해봐.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끔찍하잖아. 그래서 돈을 막 주니까 겨우 이렇게 북한 주민들 입장에 봐봐.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뭐야? 노동력을 중개에 가서 팔아갖고 와서 국가에다 일부 주고 자기가 갖는 거라도 그게 어마무시했었단 말이야.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1년 못했다 생각해봐. 내부적으로는 아주 처참하겠죠.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평양시민 이쪽이 지금 굉장히 저기 외곽 쪽은 그냥 평양 선미란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노이즈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도 이럴 때는 외부를 불안해갖고 뭔가 갈등 구조 이렇게 해서 이제 강경하게 나오는 게 이제 미사일 쏘고 자주 이렇게 하지만 방소포도 쏘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는 그걸 선택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문제가 내부적으로 더 진짜 원조를 받아야 되는 시점일 것 같거든. 근데 북한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북한은 준다고 또 덥석 받지는 않아요. 그치?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떤 형태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남녀 관계를 피해갈게. 지나가다가 그냥 오빠가 이거 사와서 그냥 뚝 던져주고 아무 말 없이 가는 거야. 고마워. 그리고 내가 줬다고 얘기도 안 하는 거야. 보다 주었다. 그런 스타일을 원할 거야,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단체가 하나씩 끼겠지.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스타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도 그 방식을 또 유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북한과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선생님의 연애 스타일까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내 여러 스타일 그냥 주고 가는. 자, 선생님 그러면 종목도 무심하게 이렇게 탁탁 던져주시고 사 보세요 이랬는데 막 급등하니까 이런 게 다 선생님의 일관성 있는 성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러면 아난티는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아, 뭐가 올랐어? 각도가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서 샀어야 됐는데 여기에서 보이니까. 난 2만 원 목표. 아난티 2만 원 목표. 금강산 갈 때 3만 원에서부터 7천 원까지 빠진 거거든. 7천 원에서 만 원까지는 이건 오른 거 아니야. 상하고를 보합이야. 7,000원에서 만 원은 보합. 그러니까 30-40%가 보합이야. 알았지? 네. 왜냐면 특수건설, 그래야 특수건설을 따블에 많이 팔 수가 있어. 그냥 7,000원짜리 9,000원에 털리신 분들 많아. 9,000원 만원 갈 때. 그러다가 14,000원 지금 아직도 안 빠져. 특수건설은 2만 원 목표면 이번에 또 푸른 기술이가, 그러니까 하나씩 가는 거 봐봐. 저 시가상위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들 그 30개 그냥 갇히게 해놓고, 그거 대비 소위 중소형 잡주라고 표현하는 저가주들 중소형단에서 특수건설, 그 다음에 푸른 기술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 그리고 또 원자재 뭐 이렇게 갖다 이제 히림, 그 다음에 뭐 요새 올라온 화성 밸브, 뭐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속도들 봐봐. 중소형단의 저점에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가랑비호투도 흘러내리거나 10%에서 갇히게 하면서 지금 어마무시한 게임들이 막 나오고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순서가 있고 정책과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타이밍이 있어. 보면 어느 주가 올라가기 전에 뉴스에서 그거를 부추기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 우리 지화할 때 그 지화 뭐 여기서 경부고속도로 지화,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지화, 그냥 불 질리는 이게 그냥 나온다고 생각해? 그러면 지금 이제 대통령 다음 주에 북방주들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벤트 드라이브 스타일의 뉴스들이 팍팍팍 터지나 보라고. 갖다 얘기해서 뭐 비료주 막 급등하는데 비료 뭐 어떻게 해야 할 뉴스가 탁 튼다든지, 그러니까 그때 아시아 중만 이런 것도 막 튼다든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요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오히려 다들 반도체라든지 미국에 대규모 투자해가고 그런 것들이 난 그거 악재라고 봐. 그 악재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선생님. 그러면 아난티는 7,000원에서 만 원이 보합, 오히려 좀 2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합이라는 게 어떻게 7,000원 만 원이 보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상승했다 하락하고 파동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물량을 털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아난티가 그러면 현대 로템은 상대적으로 좀 안 올라갔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현대 로템이 안 올라간 이유는 그만큼 누르니까 더 매력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안 가는 건 안 가는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거는 시가총액 사이즈가 일단 커. 지금 가벼운 것부터 움직이는 시장이야. 그러면 아난티가 현대 로템이 움직이려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나 북한의 반응이 나와야 돼. 좋아, 막 이런 거. 좋아. 그 순간에 갑자기 이게 20% 칠 거야. 그 전까지는 10% 안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2만 원 깨면, 그러니까 18,000원과 요번에 5월 4일 날 그 공매도 재개된다고 그래서 뭐 공매도에서 현대로템이 급락한 적이 있어. 그때 뭐 지만 더 사세요, 냅두세요 이렇게 했다면 22,000원 뚫기가 만만치 않을 거야. 그러니까 18,000원과 22,000원 갇혀서 일반들 다 털리게 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계단이 올라가는 거야. 22,000원과 25,000원. 그러다 북한에 딱 오면 거기서 각도가 확 나오는 거지. 그때는 따라가지 마세요. 그때가 27,000원 거기서 말짱 때려버리는 거야. 그런 감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뭔가 또 이벤트 뭔가 줘야 돼. 그러니까 진짜 뭐 그 트램이나
철도와 관련된 대규모 수주를 나와야 돼요. 브라질이든 뭐 사우디 그 네옴에 우리 현대로템 트램을 쓰기로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떠한 수주의 에너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정의선 거버넌스에서 현대로템을 뭐하고 합작해서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로 그런 시나리오라든지 나는 이것도 소설이지만 보스턴하고 합칠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너믹스? 그 벌써 그 시나리오가 벌써 짜 있는 것 로봇 정의선 부회장이 개인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그 회사. 그래서 그게 3년 후에는 현대로템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뭔가 하나의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 그럼 선생님 현대 엘리베이터는 어때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저거 지어야지. 북방도 있지만 한전부지 건물 쳐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지금 45,500원에서 같이 있다가 요것도 10,000원씩 계단으로 할 것 같아. 현대건설이요? 이것도 이제 그냥 팍팍 가는 건 이제는 아니야.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건설과 함께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가성비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낫지. 왜냐면 30,000원에서 지금 55,000원까지 갔잖아. 현대 엘리베이터는 아직까지 오른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현대건설 같은 수준의 상승률이라면 엘리베이터는 6만원에서 7만원 가 있어야 돼. 지금? 그 정도 에너지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교집합이 있잖아요. 하나는 한전부지 건설 연결된 교집합, 한자ውን 진짜 금강산 관계 북방의 에너지. 그래서 두 개 교집합이니까 이 길로 먼저 갈지 북방으로 먼저 갈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 현대건설 갖고 있느니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로템 갖고 있겠어. 그럼 선생님 대북주 3개 중에 순위를 매겨본다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거나 없는 아난티, 현대로템, 현대 엘리베이터 중에 난 그게 제일 어렵더라. 다 괜찮다. 뭐 지금 위치에선 다 괜찮은데 비중은요? 뭐 그냥 333 하시든지 나 그러면 일단은 현대 엘리베이터 1등 현대로템은 3등 아난티 2등 왜냐면 현대로템이 나중에 좀 더 큰 사이즈 크게 먹으려고 뭔가 좀 누르면서 모으는 데가 있는 것 같아. 좀 현대로템은 주가 움직임을 보셔도 무겁게 지금 오랜 시간 횡보를 하고 있고요. 아난티나 현대 엘리베이터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게 움직이고 있고 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 내가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내가 그 사모펀드나 이럴 때 일부러 악재를 퍼뜨려 갖고 내가 모을 때 그 사모펀드나 기타 법인을 이용해. 네. 그러면 눈에는 때려. 근데 기타 법인에서는 사는 거야. 이거를 서로 그 쿠션 돌린다고 그러거든. 네. 그런 시간을 잡는 종목이 현대로템 같아. 그래서 전에 LG 하우시스가 팔 때 뭐 7만 뭐 7만 때 급락할 때 그거 제발 털리지 말고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게 다 이제 그거 여기서 때린 거를 여기서 잡아내는 거. 난 DLENC도 지금 그 작업이라고 보거든. 우리 노래는 그 사람들 바보야. 11만 8천 원? 그걸 왜 줘 거기다가 420만 주를? 그럼 벌써 그 기타 법인이나 사모 벌써 작업을 해놨고 쌓아놨을 거야.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펄을 주기 시작하고 움직여서 각도 줄 때 이제 여기 거를 팔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 갖고만 보지 마세요. 항상 영악해요. 사람들이 아니 사모펀드나 했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시장을 속여.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서 그 헤지펀드 전략 공부할 때 시장을 사기치는 법 50가지. 아니 제목이 그래. 제목이요? 그 책이 시장을 사기치는 50가지. 딱 보면 무슨 여러 가지 이벤트를 조성한다든지 파워맨을 등장시켜서 발언한다든지 신문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그 작업들이 그러니까 판을 만들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는 주가를 뭐 보고 사고 팔고 이렇게 기업을 분석하잖아. 했지만 판을 만들어. 시장을 만들어. 그래갖고 니네들 들어와서 놀아. 그래놓고 그 시장판에서 자기네들은 구전을 뜯거나 자기 논리대로 해. 판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전략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설계에 많이 당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좀 큰 그림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 섞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대기업들이 같이 갔잖아요. 삼성, SK, LG, 현대차 그룹 주요 경영진이 동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 삼성이랑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를 할 것으로 또 이미 투자한 데도 있고 할 예정이라서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서 반도체 배터리